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일에 맞춰서 현역 의원들의 위력 시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회수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 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행보,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판사를 좀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판결을 내린 판사 한성진 판사인데 이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래서 소속인데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진보 성향이라서 기대되는데. 다행이다. 그 위증교사 사건은 김동연 판사라고 아마 호남분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눈치 보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대북송금 신진욱 판사는 그 재판 그 지연에서 강하게 그 질타를 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기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정성우 의원 같이 좀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이제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탄핵 사유도 안 될 뿐더러 개인적으로 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합리적인 얘기가 지금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죠. 법리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법리 싸움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미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고,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 지지자들을 갖다가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그들을 설득해 왔는데, 이번에 판결은 검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바꾸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판사 잘못이 되는 거거든요. 판사 잘못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둘러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들리지 말자, 모시자, 받들자라고 해가지고 신의 사제라는 발언이 나오는 거죠. 그건 뭐 우리 건들면 험한 꼴 당한다. 총선 직후에 당선인 중에 한 사람, 서대문에서 되신 분이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전 그건 뭐 법치주의와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율사 출신이에요. 아주 젊은 변호사인데요. 그걸로 하는 게 법관 탄핵, 뭐 검사 탄핵. 법원 살살 그 길들이려고 수건 사업들 좀 들어줘요. 법원 조직법 개정해서 신규 판사 임용 기준 완화하고, 그리고 예산 심사 아까 법원은 246억 올려주고 검찰은 너무 미우니까 586억 깎아버리고, 법 왜곡죄 처음에는 판사 검사 다 넣었다가 판사 빼주고 검사만 넣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가진 입법, 그다음 예산, 그다음 대법관 동의 절차, 거기다 탄핵 권한까지 끊임없이 입법권이 사법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이 민주적 통제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조항을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아요.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터처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건드리는 자들은 가만 안 두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들만은 뭐가 됩니까? 법의 예외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인민재판으로 대체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 사람들 얘기를 하게 보면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있어요. 상당 부분. 쉽게 말하면 사법부의 판단은 그들만의 리그고 사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민재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권 시절부터 가졌던 이런 프레임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죄를 덮는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딱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요. 일단 그 정권이 들어서고 또 총선을 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법부와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인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또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대표적인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또 여기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법부가 굉장히 이렇게 뒤틀리게 되는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검찰 개혁은 처음에 좋은 취지로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조국 법무장관의 어떤 그런 기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검찰 개혁이 오히려 이제 방탄의 어떤 명분으로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을 탄핵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법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내리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강성 당원이 더 극단적인 행태를 벌일 가능성마저 열었는데 이게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정을 안 하면서 더 형이 무거워지고 그렇죠. 만약 이재명 대표를 진짜 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뭐 형을 줄이고 감옥에 안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좋아하고 있다고 봐요. 장섰죠, 뭐. 왜? 장쓴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거 이제 누가 낙점을 받느냐라거든요. 지금 아웃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을 딱 읽어봤는데 뒤집힐 수 있는 판결문이 아니에요. 너무 꼼꼼하게 썼더라고요. 저쪽을 다 받아줬거든요. 아니 사람의 주관적 기억을 어떻게 처벌해? 그래서 맞아. 오케이 다 받아줘요 그거를.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명확하게 반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항소심 가서도 항소할 때 필요한 그 논거를 찾기가 힘들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들도 아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은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그럼 그다음에 이 자산을 누가 먹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 자산을 먹을 때 그걸 먹는 사람은 분명히 이재명이 점지하거나 그다음에 김어준이 점지하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 경쟁들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됩니다.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개인 이재명을 넘어서 하나의 도구가 됐어요. 역사의 도구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없죠. 일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또 다른 한편 내가 완장차고 니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대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경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완장차고 너를 이 표현을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자주 해도 되는 건지 참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그래서 잠재적 리더십의 그룹에 지금 부상을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그러니까는 이 민주당은 예를 든다면은 최고위원 경선을 할 때 누구는 살인마야 뭐 이런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그걸 또 이용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이재명 이후의 어떤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여러 가지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이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를 어떤 사람은 뭐 파워포인트로 뭐 프리젠테이션까지 했다 그러는데 전현희 의원이요?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배우에는 지금 2년 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의 어떤 그 목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 한국 정치의 특징인데 뭐 한국 정치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번에 미국 대선 보니까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죠. 미국의 트럼피즘이 한국에서는 민주당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김영민 의원이 그 트럼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트럼프는 뭐 34개 유죄를 받아도 대통령 되지 않느냐. 그걸 보는 순간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